안녕하세요. 호스트 A입니다. 제가 연구자 출신이잖아요. 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진짜 괜찮은 AI 플랫폼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연구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맴돌죠. 아, 나는 코딩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로 어떻게 AI 회사를 차리지? 바로 이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오늘 AI 전문가 호스트 B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스트 B입니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데요. AI 시대의 창업은 어떻게 만드느냐, 즉 코딩 능력보다 무엇을 만들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님은 개발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분야의 진짜 문제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진짜 핵심 무기입니다. 와,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단어들은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그럼요, 당연하죠. 자, 그럼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하나 차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어플리케이션. 이건 뭐냐면요, 손님.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쓸 최종 사용자가 맛보는 요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구자이신 호스트 A님은 뭐가 될까요? 바로 최고의 미식가가 되는 거죠. 이 요리가 정말 손님들이 원하는 맛인지, 즉,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한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대표님이란 뜻입니다. 아, 제가 만들고 싶은 그 기능이 바로 요리였군요. 이제 좀 감이 와요. 그렇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그 요리를 만드는 주방 설비예요. 오븐, 화구, 온갖 조리도구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표님이 직접 배관공이 돼서 가스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직접 코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대신에 우리 요리는 스테이크를 굽는 거니까 아주 센 불이 나오는 화구가 필요해. 같은 전략적인 판단. 예를 들면 우리 AI 모델은 무조건 고성능 GPU를 써야 해. 이 정도의 결정만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식당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대한 공유 주방이나 푸드코트를 만드는 거죠. 다른 셰프들,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자기만의 재료, 즉 데이터를 들고 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멋진 주방 설비, 즉 AI 도구를 써서 요리하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누는 그런 멋진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와, 비유로 들으니까 개념이 확 잡히네요. 요리, 주방, 그리고 공유 주방까지. 그럼 이제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제가 뭐 건축가는 아니잖아요? 이 멋진 주방을 대체 어떻게 만들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건축가처럼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직접 구워서 만들지 않잖아요. 좋은 벽돌 사오고 시멘트 사와서 조립하죠. AI 플랫폼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핵심 기능에만 집중하고 기본 기능들은 빌려오고 AI의 뇌는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첫 번째로 SaaS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건물을 직접 짓는 대신 월세 내고 사무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시간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미 잘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널려 있어요. 그냥 돈 내고 빌려 쓰면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우리만의 요리, 즉 핵심 연구 기능 개발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PI입니다. 이건 뭐랄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AI의 뇌만 쏙 빌려오는 연결 통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챗GPT 같은 어마어마한 AI 모델을 직접 만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우리 AI 쓰세요 하고 열어놓은 API라는 창고를 통해 그 지능을 빌려와 우리 서비스에 착 붙이는 거죠. AI를 직접 개발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최고의 AI를 가져와서 우리 데이터에 맞게 잘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는 더 훨씬 빠르고 현명합니다. 와, SaaS로 기본 뼈대를 빌리고 API로 AI 두뇌를 연결하고 진짜 건축가가 건물을 조립하는 느낌이네요. 그럼 좋아요. 개발을 모르는 저 같은 대표는 대체 회사에서 매일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제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대표님의 역할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어떻게 만들지 말고 무엇을 만들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둘째,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해줄 믿음직한 현장 소장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플랫폼의 진짜 심장이 될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왓을 정의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개발자한테 가서 이거 파이썬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대표의 역할이 절대 아니에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 동료 연구자들이 논문 100개를 일일이 보면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논문 100개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그 안에서 실험 조건이랑 결과 수치만 AI가 자동으로 싹 뽑아서 엑셀 파일 하나로 딱 정리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문제와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멋진 기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현장 소장 역할을 해줄 CTO나 PM,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대표님이 쓰는 연구의 언어를 개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발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다리 같은 존재죠. 이 파트너를 찾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 왓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걸 통역해줄 현장 소장을 찾는다? 역할이 정말 분명해지네요. 그럼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데이터 선순환 구조라는 건 대체 뭔가요? 네, 어쩌면 이게 우리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최종 보스 같은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 플랫폼의 진짜 자산은요, 사실 기술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쓰는 AI 기술, 사스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평준화됩니다. 하지만 우리 플랫폼에서만 사용자들이 활동하면서 남기는 그 독점적인 연구 데이터만큼은 그 누구도 절대 따라하거나 복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그 데이터를 먹고 우리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진 AI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몰려들고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만의 성벽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그려지네요. 처음엔 코딩을 못해서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지식과 그로 인해 쌓일 데이터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예비 창업가 연구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내가 기술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당신의 그 깊은 전문 지식으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모든 위대한 시작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